정신건강학과 교수 오길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죠?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별 많이 그려있는 커피집 알죠? 네. 이렇게. 거기를 제가 저희 앞에 있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커피를 좀 한잔 하러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커피집에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뭐 노트북 펼쳐놓고 뭐 공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인터넷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뭐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보였고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좀 희한한 풍경이 중고등학생 같은데 약간 비싼 커피집에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좀 있어 보이는 학생이긴 했지만,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주문하려고 이렇게 앞에 그 주문대로 가는데 한쪽에 좀 생소한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두 분의 주부가 이렇게 커피집에 있는 테이블을 3개 정도를 그냥 쭉 연결해 놓고 거기에다가 꽃을 이렇게 막 흐트러뜨려 놓고 거기서 꽃꽂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꽃을 꽂고 있으니까 바닥에는 그 흐트러진 꽃 이파리도 있고 막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커피집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커피집을 장식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마 그 꽃꽂이 레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뭐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뭐 떠들면서 막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표현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 봤으면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쵸,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신기해요. 또 저것 좀 아니지 않나? 민폐. 그래요. 개념 없어요. 예. 저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매너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했는데요. 저희 옆에 저 연세가 좀 많으신 저희 어머니가 쫙 쳐다보고 아마 그분들이 들렸을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양머리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저건 좀 교양머리 없는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교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개념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과 학생들에게 교양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양이 뭔지는 잘 말할 수 없는데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좀 있어 보인대. 있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과의 어떤 교수님을 딱 지칭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많이 아는 게 교양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과 어떤 교수님이 아마 여기 계신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옆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양이라고 하는 거는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맞아요.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것을 교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많이 아는 거 이것저것을 많이 아는 것을 아마 교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표현하기에는 교양의 개념이 좀 좁은 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교양이라는 개념 정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교양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강의다 보니까 자유로운 건 좋은데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칠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여기 예쁜 학생들을 순서대로 앉혀서 좀 제가 부탁을 했어요. 교양이라고 하는 것에 영어 제일 많이 쓰이는 영어는 우리 연습한 대로 자 보여주세요 한번. 뒤를 보여주셔야 돼. 날 보여주시지 말고. 우리 알고 있는 오랫동안 안 해도 돼. 앉아도 돼요. 자, 우리 컬처라고 하는 단어를 교양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영어 단어는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 문화, 뭐 문명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이렇게 컬처라고만 해서 그 교양을 정의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용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 밀덩이라고 하는 그 독일어예요. 많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죠? 저쪽에 못 봤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예쁜 옷 입고 온 김에 이 단어가 아까 그 컬처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 또 뭐 뭔가를 육성하다 또 우리 말로 하면 도야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 말인데도 여러분이 많이 쓰지는 않는 단어예요. 도야. 어떤 것이냐면 그 몸과 마음을 이렇게 수련해서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양의 범주에는 이 단어가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에 와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에 사용하는 이제 용어인데요. 한번 또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썼죠? 어떤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인류애라든지 인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이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용어로 가면 그 교양의 범주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환경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영역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 교양의 범주에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영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교양, 우리 한자의 교양을 한번 볼까요? 가르칠 교자, 그리고 기를 양자를 쓰고 있어요. 교양이라고 하는 한자 뜻이 의외로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이런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4명의 학생이 수고한 이 단어들을 다 포함하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교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양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고 싶은데요.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들어온 정보나 지식들이 이게 머릿속에서 체계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그냥 잡학인데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소가 왜 그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씹잖아요. 그렇게 씹는 것처럼 되새김질을 해서 자기 속에서 내면화가 되고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외부에 올바른 행동으로 나올 때 교양이 있다, 교양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양의 지금 개념은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양이라고 하는 거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교양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 텐데요.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교양은 중시됐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 교양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교양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교양을 더 강조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저희가 핸드폰도 없었고 컴퓨터, 인터넷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대학생이 되면 우리 스스로도 교양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사는 것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교양을 갖추려는 것들을 좀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그런 것에 많이 협조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은 지식과 정보들은 넘쳐나는데 이 교양 이런 부분에서는 애써서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다각화되니까 교양이 없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세상이 오히려 되었죠. 그래서 사실 교양이 더 강조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드는데, 그러면 교양은 왜 필요한 걸까? 여러분들에게, 특히 20대인 여러분들, 여기 30대 학생 없죠? 예, 20대인 여러분에게 교양은 왜 필요한 걸까? 교양은, 그러면 뭐 교양이 왜 필요한지는 잘 여러분 모를 수 있지만,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게 다른 걸까? 교양이 없는 사람과 어떤 게 다를까요? 교양이 있는 사람과 행동이 달라요. 또 생각이 달라요. 또 말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행동하고 관점이 달라요. 마음에 드는 학생이에요. 머리 색깔도. 예. 이렇게 관점, 생각,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이 다르죠. 예. 그리고 교양이 없는 사람은 우리 아까 앞부분에 제가 예로 들었지만 교양이 없는 사람과 사는 건 어때요? 힘들어요. 또 불편해요. 또 짜증나죠. 그럼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든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막 이들과 나는 끝까지 가리라.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게 교양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또 교양이 없으면, 교양이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있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교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죠? 없어 보이는 거죠.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없다, 뭐 신발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없어 보여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없어 보인다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만, 교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 지금 뭐 다양한 전공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전문가로 살아갈 때 기초가 되는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인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팀끼리 하는 과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주고 나서 과제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과제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을 볼 때 그 팀 중에 뭐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든 굉장히 좀 교양 없는 것 같은, 그렇죠? 여러분 웃고 있는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죠. 팀 과제에 대한 아픈 상처들. 그런 그 친구가 팀원이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싫어요. 싫죠. 그리고 사실은 매너 없고 배려하지 않고 결국은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소양, 교양이 없는 것인데, 그런 친구랑 팀 과제를 한번 해봤어. 그런데 다음번에 그 친구가 또 팀원이 됐어. 어때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죠. 맞아요. 죽고 싶고. 그렇죠. 학교 다니기 싫어. 심지어 그런 걸 내주는 교수님도 싫잖아요. 예. 이렇게 팀 과제를 할 때 교양이 없는 구성원이 되면 우리 그거 되게 싫은데,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소통이 잘 되는 사람, 협업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중요한 인재로 우리가 뽑고 있는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이렇게 팀 과제 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싫은데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굳이 뽑아서 어떤 구성원으로 일을 시키겠냐 말이죠. 안 시키죠. 제가 사장이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교양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20대에게 교양이 있고 없고에 하는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의 교양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양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여기 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 4학년 다 있지만 앞으로의 사회로 나갈 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되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양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알겠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갖추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경제적으로 교양을 갖추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교양을 갖추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제일 좋으려면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면 엄마가 저한테 그냥 막 주는 거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교양을 갖추는 건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인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양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교양을 줄 만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여기 지금 강의를 같이 듣고 있는데 옆 사람일 수도 있고 뒷사람일 수도 있고 앞뒤에 막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누구냐 하면 여기 지금 많이 있죠? 예, 바로 뭐예요? 책입니다. 우리 책 친구를 교양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 이미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책을 친구로 삼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동성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이성 친구도 안 사귀어 본 얼굴도 여기 있는데 뭐 이성 친구도 사귈 수 있는데 책을 친구로 삼는 거는 굉장히 경제적인데 그냥 몇 개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책을 보통 친구로 삼으면 보통 10,000원 정도만 있어도 어때요? 하루 종일 만날 수 있죠. 우리 연애하는 여러분, 우리 10,000원 있으면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하루 종일 만날 수 있어요?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살짝 그쵸? 뭐 하나 먹어도 안 되는. 10,000원 갖고는 하루 종일은커녕 오전도 힘든데 책 친구는 10,000원만 있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다음 날까지도 나하고 있어주는 그런 경제성 있는 친구. 와, 책에게 박수를? 예, 책에게 박수를. 예. 또 책 친구를 사귀는 거는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요. 이성 친구나 동성 친구는 내가 가고자 하는데 다 따라오지 않잖아요. 이 책 친구는 어디까지 따라와? 그렇죠. 화장실까지 따라와주는 참 좋은 친구예요. 책에 대한 야유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책 친구는 화장실까지도 와주는 아주 좋은 친구인 거죠. 그리고 얘가 굉장히 센스도 있어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보면 사실은 이렇게 둘이 사귀고 있는데 살짝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을 때도 있죠.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나자고 하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경 쓰여. 신경 쓰여. 그런데 이 책 친구는 어떻게 하죠? 다른 친구 만날 때 가방 속에 구부러져서 가만히 조용히 있어줘. 이런 센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책 친구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애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과 학생도 수업하다 보니까 계속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그 여판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력 없이 있어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 너 왜 이러는 거니? 근데 자기가 실현당했다는 거야.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들은 작년부터 지금 2학년인데 작년부터 사귀었다고 그랬는데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자기가 걔를 떠난 게 아니라 걔가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제가 듣는 순간에 한쪽으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말로는 교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너를 떠나는 걔를 마음 둘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연애할 때 힘든 게 뭐예요? 내가 걔를 떠나는 건 괜찮지만 걔가 나를 떠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지금 얼굴을 보니까 그런 그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얼굴들이 중간중간 보이고 보니까 그래도 내가 걔를 떠날 수 있지만 걔가 날 떠나는 건 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니까 나를 떠났던 사람들이 막 생각나는데 강의를 이어가기 전에 그 우리가 당한 시련과 지금 갖고 있는 그 시련의 아픔을 위해서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분, 시간이 갑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 친구라는 얘는 어떠냐면 우리가 걔를 떠나기 전에는 절대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는 의리가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친구로 삼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사귈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이런 친구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책을 친구로 삼는 거 예전부터 얘기 많이 들었고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별로 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다 좋지만 책 친구는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친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책 친구를 삼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연애 못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는데 연애를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해. 심지어 내가 갖춰진 다음에 만나리라 라고 하면 내 나이 돼도 못 만나.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 그렇죠? 이성 친구에 대해서. 그러면 연애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연애 못할 것 같은데 연애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저 외모에 안 될 것 같은데 막 연애하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 시도를 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책을 친구로 삼는 것도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대시를 해야 돼. 그리고 자꾸 시도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뭐 하냐면 시도 때도 없이 만나죠.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에 또 만나. 그리고 저희 과에는 보니까 3시간 수업 중에 잠깐 10분 쉬면 얘가 없어. 왜냐하면 2층에 있는 다른 과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거 만나러 갔어. 분명히 내가 볼 때 아침에 같이 오는 것 같은데 또 만나러 갔어. 이런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친구로 만나려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만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죠, 여러분? 연애할 때 사실은 상대방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그런데 자꾸 우리 뭐라고 얘기해줘, 자꾸. 그렇죠. 잘생겼다고 얘기해주고, 네가 세상에 제일 괜찮다고 얘기하고, 결혼 안 할 건데 자꾸 결혼할 거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책 친구로 삼는 방법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내가 사실은 저 아직 안 친해. 그리고 내가 이 책을 뽑아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이 친구였잖아. 우리 연애할 때 보면 걔 손잡고 계속 사실은 끝까지 갈 것 같이 손잡고 다니잖아요. 사실 안 가지만. 그런 것처럼 이 책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갖고 다니고 가까이 가고 옆에 두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게 지금 한 30년, 40년 지난 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만 할 때 연애를 한번 해봤는데, 그치, 연애를 아니 한 번밖에 못 해본 것 같아요. 연애를 한번 해봤는데 그 친구가, 그 제가 계속 막 막 좋아하면서 막 들어주고 막 이랬더니 그 친구는 뭐가 좋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문학 전공자인 나는 안 따진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연애할 때도 보면 사실은 이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좋은 친구로 오랫동안 삼으려면 사실은 이거 이해 안 가. 에라, 내가 너하고 사귀지 않으려고 팍 덮어버려. 또 하다 보니까 또 이해 안 가. 덮어버려. 이것도 반복되면 좋고요. 이해 안 가지만 또 이 부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페이지밖에 못 봤는데 그 다음에 2페이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볼 수 있고, 이런 노력들이 함께 가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때요? 연애할 때 보면 오랫동안 사귀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때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바꾸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나이가 들면 그게 되게 피곤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오랫동안 가는 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사실 책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을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모여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책이 나에게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책 친구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교양이라고 하는 선물을 듬뿍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책을 좋은 친구로 삼아서 교양을 갖추고 또 좀 품격 있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